네, 지금부터 6월 수능 모의평가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수능 출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신소영 정책팀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동안 수능에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 출제로 공교육을 신뢰했던 이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는 일이 반복되어 온 점을 규탄하고 올해 6월 치러졌던 수능 모의평가 문항의 교육과정 분석을 토대로 수능 출제의 교육과정 준수를 촉구하고자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강민정 국회의원과 현직 고교교사 발언 이후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총 4분께서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순서대로 강민정 국회의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국중석 상임 운영위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김상우 연구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홍민정 공동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늘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및 수능 출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두 기관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고 수능 출제의 교육과정 준수를 촉구하게 된 이유는 그간 학교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이 출제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깊은 좌절감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016학년도부터 불수능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지난 2019학년도 수능은 불수능으로도 모자라 역대급 불수능, 용광로 수능, 마그마 수능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사교육계의 유명 인간 강사들도 고교생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급기야 교육과정을 위반한 수능 문항의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두 차례 수능이 치러졌지만 여전히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3일에 치러진 6월 모평도 어려웠다는 사교육 기관의 총평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이 올해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코로나19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상 종전보다 물리적 학습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고3 수험생들은 2차 재난을 마주하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두 기관은 6월 모평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수능 출제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가 비정상적인 수능 출제의 전조라면 실제 수능에서는 반드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출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6월 모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수능 모의평가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시험 제도 개편안에 따라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실시된 첫 모의평가입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 문이과를 구분해 수학 가하나로 분리해 치르던 방식에서 수학 1, 2를 시험 범위로 하는 공통과목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편성된 세 과목의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치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통과목은 총 22개 문항, 선택과목 3개에서 각각 8개 문항씩 출제되어 총 46개 문항을 현직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총 15인이 분석 작업에 참여하여 3주간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6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공통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는 문항은 13번, 14번, 22번 문항으로 총 3개의 문항입니다. 첫 번째로 13번 문항은 수학 원 교과 내용 중 여러 가지 수열의 합과 관련되어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13번 문항에서 구하고자 하는 수열의 합 기호 표현은 고등학교 수학 원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이며 교육과정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호 표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는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과 수열의 합이 간단한 것만 다룬다고 되어 있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14번 문항은 수학2 교과서 내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관한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4번 문항의 함수 gx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절대값의 성질과 절대값의 기호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풀이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다루고 있어 3차 함수 fx를 이용해 함수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22번 문항은 3차 함수 fx를 합성한 합성함수 fx-fx로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9차 방정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최대 4차 방정식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풀이 과정에서는 함수가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는 함수 방정식이 등장하며 조건 가를 이용해 조건 나를 만족하는 함수를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함수 방정식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며 함수를 추론하여 푸는 과정 또한 유사한 문제를 외우거나 기계적인 반복 학습으로 숙달되지 않는 학생들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EBS에서 제공하는 문항 오답률을 보면 오답률이 무려 98%가 되어 정답을 맞힌 학생들이 단 2%에 불과합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영역 선택 과목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기하와 확률과 통계 교과의 문항에서는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적분 교과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은 미적분 28번, 29번, 39번 문항으로 총 8개의 미적분 출제 문항 중 3개에 해당하였습니다. 미적분 28번 문항은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삼각함수의 극한은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간단히 다룬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적분 28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내심을 이용해 지시타를 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과 결론적으로 구한 지시타 또한 상당히 복잡합니다.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이러한 지극히 복잡한 함수식을 다루는 것은 교과서를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미적분 29번 문항과 미적분 30번 문항에 주어진 함수는 변수가 2개의 이변수 함수입니다. 이변수 함수에 관한 내용은 대학 교재, 대학 미적분학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EBS에서 공개한 미적분 29번 문항의 풀이 과정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함수 방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 주어진 문장인 함수 fx가 x = k에서 극대일 때 실수 k 값을 gt라 두고 gt는 미분 가능이다 해서 좌표축이 xy 좌표에서 ty 좌표로 좌표 변환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표축 변환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며
대학 교재인 대학 미적분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교육 걱정은 지난 2년간 2019학년도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를 호소한 학생, 학부모가 원고로 참여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교육과정 준수를 규율하는 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수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줄곧 강조했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은 제8조와 제10조에서 학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의 경우 국가, 시도 학교가 정해놓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는 학교와 대학의 경우에만 시험 등 입학 전형에 있어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등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선행 문제 출제를 예방하고 이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한 선행교육규제법 준수를 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제기관의 재량과 권위만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 앞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로 피해를 호소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수능의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길은 수능 출제 전과 출제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도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학교에 선행문항 출제를 막고 교육과정을 위반한 출제에 대해서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별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별 고사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향후 대입 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항목에서는 촘촘하게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출제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 정도의 꼼꼼한 절차와 요소, 시스템이 있어야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는 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학생, 학부모, 현장교사, 사교육 강사가 이구동성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해도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이 머루새로 일관하지 못하도록 두 기관은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진행하고 그 뜻을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대선 구도로 치닫는 하반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이를 외면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1년 6월 29일 국회의원 강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다음은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님과 서울 세종고등학교 수학교사 김태현 선생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25년 동안 중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같이 했던 교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3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전 언론에 도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그다음에 슬픔과 경악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타살 흔적이 없다고 발표를 한 거를 봐서는 우리는 그 고3 학생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을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까지 그 문제집을 사면 참고서와 문제집을 사서 가방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을 마지막 마감하는 그런 장소까지 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아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1년에 거의 300명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2014년도에 300명의 학생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전 국민이 보는 그런 가운데 서서히 수장되는 그런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매년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이 매년 수양되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학교가 아이들에게 성장의 과정을 제공해 줘야 되는 학교에 지금은 성장 대신 선발만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도구와 능력과 가치와 태도를 갖춰줘야 되는 기관인데 지금 거의 많은 학교들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선발 보조기관처럼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느껴야 될 고통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는 점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크고 더 무겁게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나마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다음에 학교 바깥에서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나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이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면서 자기 자신을 갈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반대로 더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런 경쟁과 그다음에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요구하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정책과 법과 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수능이 선행 학습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 수능이면 비행기도 뜨지 않고 전 국민적인 사안이 되고 있는 이런 국가적인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선발이나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시험에서는 선행
선행학습 여부를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만든 주체인 국가가 치르는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선행학습과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넘어선 교육과정 바깥에 있는 문제를 내도록 허용되어 왔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그냥 가장 상징적이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친구와 경쟁하고 그다음에 분리되고 선발되기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교와 교육, 이거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와 교육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선행학습 금지를 수능에도 적용하는 법안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수능에 선행학습 금지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게, 사실 죽지 않은 아이들도 죽을 만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는 그 단초를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그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에 점점 더 커다랗게 복제되고 확대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를 다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게 만드는 사회로 가게 되는 원인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싹트게 허용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더 가열차게, 더 절박한 마음으로 나서서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국회에서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세종고등학교 수학교사 김태현 선생님 발언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분석에 대한 소감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에 대한 마음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2015 개정교육과정 확정 발표 보도자료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감축하고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수업 내용과 실제 평가와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신설하였으나 6월 모의평가 수학을 분석하면서 몇몇 문제들은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 수업 내용과 평가의 괴리가 매우 컸음을 느꼈습니다. 14번 문제의 경우 교육과정상 절대값 안에는 함수가 아닌 실수 범위에서만 한정하여 적용하는데 교과서의 절대값에 관한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절대값 기호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복잡한 문제로 변형하면 교육과정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학습 내용을 점점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 감축하여 학생들의 학생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의 교실 수업 전환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2번의 경우 함수 방정식은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며 함수를 추론하여 푸는 과정은 최고 난이도의 유사한 문제를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연습함으로 풀이 과정
암기를 통한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반복해야 해결할 수 있어 교육부가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과 즐기는 행복 교육으로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과는 역행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교육 과정을 충실히 따르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로 교실 수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입 수능 평가가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된다면 일선 교사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무력감만 몰려오게 됩니다. 또 불안감에 쌓인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수능이 교육 과정에 맞게 출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제창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창하면 마지막 구호를 3번 큰 소리로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출제 정상화 위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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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 수능 출제로 인한 학생 학부모 피해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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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출신 대학은 차별하지만 넌 뭐 잘났냐 나도 특별